정부의 소보장 이 육성책이 발표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글로벌 소보장 강국으로 도약을 하겠다며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소보장 관련주들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가장 큰 맥점, 항상 빅픽처와 디테일을 강조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큰 빅픽처의 그림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세상을 바꾸는 섹터, 바로 4차 산업 섹터하고 제약, 바이오 섹터, 이쪽이 가장 주력적입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도 좋은 종목 많습니다. 뭐 엔터주도 요새 굉장히 강하고 또 일부 어떤 시장의 뉴스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도 많은데, 하지만 메인은 일단 이쪽에다가 비중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소보장 종목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항상 이렇게 제일 아마 제가 첫 방송 출연할 때부터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동진 샌비캠 같은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이죠. 정말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면서 많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ENF 테크놀로지든지 뭐 좋은 종목군들이 언급드렸던 종목이 잘 나름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아직까지 안 갔는데 앞으로 좀 갈만한 종목군에서 뭐가 있나 보니까 일단 이녹스 첨단 소재 이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왜 그동안에 못 갔냐면 별로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3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종목이 바로 이 이녹스 첨단 소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패널 업체의 OLED 가동률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지금 뭐 헤드라인에도 나와 있지만 강조에 역시 LG 디스플레이의 이 공장 가동이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바로 3분기에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아이폰향 플렉서블 OLED에 대한 생산이 늘어나게 됐을 때 역시 이들 종목에 대한 실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특히 무엇보다도 3분기 이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가의 흐름 잠깐 한번 보시죠. 주가 위치가 어디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한번 보시면요. 얘가 예전에 고점 될 때는 주가가 거의 9만 원대에 있었습니다. 그죠? 8만 9천 원 거의 9만 원대에 있었죠. 근데 지금 주가가 4만 8천 원. 아직까지 주가가 거의 한 반 토막 난 이런 위치에 놓여지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요. 항상 경기 사이클이 어디에 와 있느냐. 이 트렌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요새 동학개미 분들 많이 보시죠. 거의다가 아마 일본 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가 또 TV에 나와서 뭐 저부터도 TV에 나와서 시간 바쁠 때 하나 보는 건 일봉을 보지 다른 거 안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숨어있는 보물지도는 월봉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추세 분석이거든요. 얘가 월봉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경기 사이클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냐? 바로 확장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을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잠깐 보시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추세 분석, 세 가지 트리플 분석, 입체 분석하는데, 일단 추세 분석에서 보면 여기에 추세 분석에서 합격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한 개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는데, 얘는 지금 현재 두 개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얘가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기 보면 이 수급 분석에서 바이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무슨 중이냐면 여기 한번 보시죠. 밑에 보시면요. 기관들도 매수에 임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매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쌍끌이 매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종목은 지금 현재 쌍끌이 매수 종목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옆으로 보시죠. 요거 제가 TV에서도 가까다 얘기했는데요. 이게 약간 더블자의 모양을 보이다가 또 이렇게 쌍봉의 모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쌍봉의 모습을 줄 때가 있죠. 근데 쌍봉의 모습을 주다가 이게 위로 딱 올랐을 때 이걸 뭐라냐면 우리가 소위 중간 매집총 혹은 패턴상 갈매기, 마치 이렇게 갈매기가 이렇게 부산 갈매기가 날아가듯이 날아간다 그래서 갈매기 패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갈매기 패턴으로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은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올라간 신고가 종목을 보기에는 아마 처음 접근하시면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막 밑에서 또 고개를 틀고 있는데 여기에 거량도 같이 증가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올라갈 때 중요한 것이 거래량인데 거래량을 도모하면서 위로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단들은 눌려볼 이면서는 배팅 전략이 좋고 특히 앞서 얘기했던 대로 주가 워낙 그동안에 고점대에 많이 빠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로 올라갔을 때 상단의 매물권대는 어디가 매물권대가 좀 많냐면요. 대략 한 6만 원대 라인 근처, 5만 5천 원대 라인 근처 요 정도의 물량이 좀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종목군단들은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배팅을 고려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이제 막 주가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거래량도 터지고 있고 이 큰 손들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정시마다 물량 모아가 보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서 지켜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네요. 자, 다음 세상을 바꾸는 종목들, 주어 섹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언급해주고 계신 게 또 바이오 쪽인데요. 바이오 쪽에서 한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녹십자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이오주 하면 많은 분들이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를 안 하시기 마련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 3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의 많은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녹십자의 투자 포인트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소장님? 네, 여러분들 혹시 독감 예방 주사 잘 맞습니까? 아마 여기 방송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감기가 독약이죠. 기침 나고 막 목이 쉬면은 방수할 수 없죠. 그래서 거의 가을 되면 독감 백신 주사를 맞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에는 올해 가을에는 많은 분들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동안에 독감 예방 주사를 맞지 않으셨다면은 이번에는 꼭 독감 예방 주사를 맞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의 이번에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재유행 팬데믹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번처럼 그런 현상이 아니었어도 가을 되면은 이것도 한번 재유행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가을이 바로 환절기죠. 이 환절기로 넘어갈 때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감기로 고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분기의 실적에 대한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바로 이 독감 백신, 이번에 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형성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혈장 치료제에 대한 이제 임상 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들의 협조에 의해서 드디어 이 혈장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주가의 수준을 보면 상당히 낮은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 녹십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목표 단가를 약간 위로 올리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위치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월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요. 이 종목은 최고 고점대가 얼마였었냐면은 28만 원대, 거의 한 30만 원대에 있었고요. 지금 주가는 이제 16만 원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역시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경제 사이클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위치를 보면 역시 스마트머니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월봉상에서요, 우리가 이걸 캔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캔들이 고점, 그러니까 캔들이 하나 뭐 어렵지는 않은 겁니다. 그냥 신경만 쓰면 되는 건데 올라갔을 때 이렇게 캔고, 월봉사에서 캔들이 고점 이렇게 돌파하잖아요. 여기 한번 보시면 무너질 때도요, 이렇게 외부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올라갔다가 쌍모에서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캔고가 나왔을 때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데 지금 이 녹십자 같은 경우는 지금 요번 달에 캔고 요게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요거 눈여겨봐야 패턴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종목 말고도요, 제약바이오 섹터, 요새 제약바이오 섹터를 보면요, 거꾸로 역으로 조정하는 종목도 상당수입니다. 근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바턴을 받은 종목인데 이 종목이 바로 그런 바턴을 받은 종목군 중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일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에는 요거는 하나 꿀팁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 녹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녹색 선이 밑에서부터 하나, 둘 이렇게 보이죠. 요게 바닥 잡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현상입니다. 녹색 선이 하나, 둘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게 60선인데요. 이 60선이 돌면 어떻게 되냐면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240선 아래는 이게 쪽박 패턴이거든요. 주가가 내려가죠. 쪽박 패턴인데 쪽박 패턴을 마감하고 나 지금부터 주가 올라가려고 할 때는 이렇게 녹색 선이 쌍바닥, 6선 쌍바닥이다라는 것을 딱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를 이렇게 카피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한번 카피해서 붙여 놓으시면 아마 그런 걸 보실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네이버 잠깐 볼까요? 네이버 잠깐 보시면요.
네이버가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위에서부터 내려갔죠. 이렇게 쭉 빠지죠. 근데 애들이 이렇게 바닥을 찍을 때 보시면요. 어떠세요? 이 녹색선이다. 녹색선이 하나, 둘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역사적 대바닥을 찍을 때는 이럴 때 찍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주가 패턴을 보면 이렇게 주가가 튕겨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바로 현재 주가 패턴에서 밑에서부터 녹색선이 쌍바닥의 모양을 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베팅한 요령은 막 쫓아가지 마시고요. 방송할 때 제가 항상 제일 우려하는 건 막 쫓아가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요. 주가가 눌림목을 주는 조정, 마이너스 조정 주면 더 좋고요. 아니면 최소한 시가 대비 밑으로 아래꼴에 일정한 간격. 뭐 보통 이제 이런 종이라면 위에서부터 아침 주가부터 밑으로 빠질 때 마이너스 1,000원 내지 마이너스 2,000원 범위에서 이렇게 내려갈 때 쏘셔야 되지 절대 위로 올라갈 땐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이 종목은 에너지 충전 과정 이후에 주가가 캔고로 위로 뻗고 있는 모습이고 육각형의 모습도 현재 매수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때가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어느덧 언택트는 일상화가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이 넷플릭스의 주가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국내 증시 안에서도 언택트 관련주들은 정말 그야말로 지붕 뚫고 하이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택트 관련주 중에서는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연일 주가 뜨거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제 기에 봤다면 이 종목은 아마 지난달에 그죠? 제가 국고초 출연한 지 얼마 안 된 지난달에 이 종목을 한번 추천을 내보냈던 종목입니다. 그럼 뭐 제가 뭐 지난달에 추천했다 해서 그거를 10개 뭐 가게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의 매매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게 그러잖아요. 카카오 언제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사도 될까요? 또 아니면 NHN 한국사이버 지금 사도 될까요? 또 이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애플 지금 사도 될까요? 뭐 넷플릭스 사도 될까요? 아마존 사도 될까요?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어떻게 접근한지 왜 제가 지난달에 이런 종목이 왜냐면 이게 확인되기 전까지 여러분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반신반의할 것 같은데 제가 이 종목을 한번 공부 차원에서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자, 이거 월봉 한번 곧바로 보시죠. 왜 지난달에 관심을 줬는지 아주 쉽습니다. 자, 보시죠. 이 종목이 지난달에 여기 이렇게 음봉을 때리면서 이렇게 주가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냥 편안한 용어로는 우리가 보통 뭐라 하냐면 외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가가 위에서 상단에서 꼭지를 칠 때는요. 그냥 종합을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종합을 갖고 얘기하면요.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다가 얘가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2006년 주가가 2600선대에서 2018년도에 꼭지 치면서 떡 꺾을 때 모양을 보면요. 올라가다가 보십시오. 이렇게 팡팡팡팡 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렇게 외부로 조정받죠. 맨날 제가 이렇게 쓰는 표현이 혼자는 외로 둘이랍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절대 이렇게는 안 끝납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거 외봉이죠. 이거 눈으로 봐도 외봉이죠. 그냥 그림 공부예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완벽하게 좋지는 않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꺾어죠. 이걸 우리가 로우 캔디라고 그래요. 아까 제가 캔고 얘기했죠. 이건 캔저. 이러면 장이 꺾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봉일 때는 겁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방금 얘기했던 요 NHN 한국사이버 보겠습니다. 야,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지난달에 함께 이 종목 얘기할 때, 야, 저렇게 올라갔는데 김수환 저 종목을 또 얘기하나? 물론 이 NHN 한국 사실은 사이버는요, 저희가 KG 이니스하고 같이 밀었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초창기, 그러니까 저 밑바닥에 작년이죠. 작년 초창기 올라올 때부터 아마 제가 TV 점심 방송할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종목 중 하나가 NHN 한국사이버입니다. 제일 많이 토를 달고 있는 것이 2003년도 사스가 알리바바를 탄생시켰고 2015년도에 메르스가 쿠팡을 탄생시켰다는 얘기를 노래처럼 불러댔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땐 바로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요걸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종목을 뭐 어디서 던질 것이 할 때는 이게 월봉이 쌍봉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주봉을 잠깐만 볼게요. 주봉을 잠깐 보시면요. 얘가 내렸다고 또 다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봉을 잠깐 볼게요. 일봉을 보면 보세요. 얘는 그냥 아까 월봉이 아니더라도요. 얘가 이미 여기 보면 캔고가 나왔죠. 캔고가 나왔죠. 이렇게. 그러다가 살짝 이렇게 눌러줬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건 외봉 교대 안 끝납니다. 다시 빵빵 이렇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위로 올라갈 때는 보지 않는데 여전히 외봉의 상태에서 조정을 줄 때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배팅을 써야 된다. 왜냐면 얘네들은 그냥 뭐 잠깐 동안 뜨고 마는 이런 종목이 아니라 KG이스나 이런 거나 다 마찬가지로 이 온라인 결제가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각광을 받으신 종목이기 때문에 쫓아가지는 않되 내려갈 땐 꾸준하게 관심 갖고 보시고요. 다만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은 추천 성격의 종목보다는 지난번에 사신 분에다는 AS 혹은 이렇게 각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뭐 카카오다 그러면요. 다 카카오도 다 마찬가지겠죠. 카카오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요. 얘도 도대체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 했을 때는 그냥 글을 보면 편안합니다. 보십시오. 얘는 카카오나 이런 걸 보시면요. 월봉 한번 보십시오. 얘는 없죠. 여기 캔고 나온 다음에 없죠. 이런 거 조금만 이런 신경을 쓰면 되거든요. 캔고. 오히려 여기 보시면 이게 오히려 주봉상 이게 조정이었거든요. 이건 오히려 외봉이었죠. 이럴 때가 오히려 매수의 찬스인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나 NH나 이런 거 매도 때리는 타이밍을 꼭 제가 얘기한 기법을 가지고 활용해 주시면 내가 언제까지 갖고 갈 것인지가 보일 겁니다. 저희 국고처 2부 애청자분이시라면 이 NHN 한국사이버결제 김종철 소장님이 얼마나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지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쫓아가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다만 외봉의 상태에서 좀 조정을 줄 때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 갖고 계신지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3당 종목은 젠백스입니다. 매수가는 27,000원이고요. 비중은 45% 들고 계십니다. 조금 손실 구간이신데 젠백스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주실 건가요? 이분은 뭐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동안에 이 종목을 고점에서 사셨는데 45% 갖고 쓰면은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국면을 지나갔겠네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올라갈 때 아직 이 종목은 좀 올라가지도 않았던 종목인데요. 이 젠백스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치매를 정복하기 위한 이 기업체들 노력이 굉장히 큰데 이 젠백스도 바로 그 한쪽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젠백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곧바로 종목의 현재 위치가 어떤지를 봐가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워낙 많이 빠져내려갔었네요. 이 종목은. 자, 주가가 위에서부터 쭉 밑으로 간 다음에 이제 밑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주가가 하락하다가 확장계의 모습을 주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그동안 주가가 많이 내려오다가 이제 여기 주가를 보시면요. 이렇게 쭉 아마 위로 올라갈 때 43,000원까지 주가가 위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역시 많이 빠진 상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 종목을 잠깐 보시면요. 요게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육시선이 이렇게 쌍바닥에 올라갔다가 얘가 좀 조금할 때 육시선이 외봉이었죠. 얘는 어차피 쌍바닥을 주기 위해서는 쌍봉을 주기 위해서는 어차피 주가가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요 종목은 이제 다시 육시선 위에 올라탔기 때문에 요 종목은 이제는 지금 27,000원 올해 이 종목은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이익을 올리는 구간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 마디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중간에 마디가 직전 고가까지 마디를 그면요 3만 원, 4만 원. 근데 중간 마디 한 3만 5천 이렇게 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마디존 구간까지 일단 주가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역시 현재 상태에서는 좀 더 갖고 계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올라갈 때 꺾어지는 요 타입을 보시면요. 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올라갈 때 보통 꼭지를 치면서 내려갈 때 어떻게 꺾어지냐면요. 21선이 이렇게 쌍봉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선 이렇게 외봉이어도 5일선 이렇게 역연자가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5일선이요. 요 두 가지 그림을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든 간에 쓸 수 있는 기법이거든요. 요 두 가지를 꼭 보시 바라겠습니다. 그때 요거 주봉을 잠깐 보면서 설명하면 좀 이해가 쉽겠네요. 볼게요. 올라가다 보면요. 주봉을 보시면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매도를 때릴 때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매도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외봉 다음에 주봉이 쌍봉을 주면 꺾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주봉이 고점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괜찮고요. 일단 위에서부터 아까 얘기했던 매물종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주봉 정도가 쌍봉이 나올 때 이때 조심하면 되겠고요. 지금은 다시 본전 위로 복구되는 구간을 기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인내심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빠르게 한 종목만 더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해성 DS입니다. 매수가 16,000원,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일단 수익 구간이신데요. 자, 해성 DS 일부 증권사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올 만큼 앞으로의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소장님? 네, 일단 요거는 뭐 결론적으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일단 소부장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고, 특히 최근에 패키지 기판에 대한 매출액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가 흐름은 긍정적인 부분이 되고, 이 종목도 이제 밑에서 또 위로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추세 분석부터 먼저 보죠. 일단 추세를 먼저 보시면요, 상향선 기준에 들어와져 있죠.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이 종목은요, 요건 위에서 보시죠. 위에서 보시면 월봉에 껴서 이렇게 쌍봉 치는 거 보이시죠? 이건 무려 120선이 쌍봉 치는 거거든요. 근데 밑에서 보시면 얘가 쌍바닥의 모양을 주고 있고, 지금도 얘가 이후에서 쌍바닥에 물 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얘도 특징이요, 캔고가 나타나고 있죠. 캔들 고점 돌파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일봉 분석을 잠깐만 보시면요, 일봉 분석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때 이 녹색 선이 하나, 둘, 우리가 여기서 더블자형 쌍바닥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하나, 둘, 위로 N자형 쌍바닥을 주는데, 이거 아주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을 그리고 있는데 밑에 이 선이 하나, 둘, 이걸 4대 급등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물론 이제 얘가 금요일 날 주가가 주말에 올라가다가 위에선 꼬랑지가 달리면서 위에서는 막히는 모습을 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바로 앞에 있는 단기적인 고점대가 어디냐면 2만 원대가 가격의 마디존이기 때문에 이 마디존에서는 혼조 양상인데, 이 종목은 오히려 뭐 팔 거를 고민하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만약에 갖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해성 DS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정을 줄 때 오히려 매수를 권하고 싶은 종목이 해성 DS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